오늘은 편두통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질환 중 하나는 편두통인데, 간혹 편두통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심한 만성 편두통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편두통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해 드렸듯이 욱신거리는 양상의 중등도 이상의 심한 두통이 오심, 구토 등과 동반되는 두통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분들은 뇌와 뇌혈관이 감해진 상태에 있다가 어떤 유발 요인에 의해 간헐적으로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편두통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혹은 두통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성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있고, 이러한 두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심한 편두통이 한 달에 절반 이상 지속된다면 이러한 두통으로 인해서 직장생활 혹은 학교생활 등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제 외래에서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만성 편두통으로 인해 학교를 휴학하거나 혹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편두통의 경우 예방치료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약물보다 더 중요한 건 두통을 발생 안 하도록 하는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오늘은 편두통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습관은 3가지인데, 규칙적인 운동, 음식물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이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매일 진료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운동과 편두통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 중등도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편두통의 지속 시간과 두통의 강도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볼 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 두통의 발생 기간을 20%에서 27% 줄여주고, 또한 두통의 강도 또한 20에서 54% 감소시켜 줍니다. 즉,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 편두통 예방약제를 1개 혹은 2개 정도 복용한 효과가 나타나니 만성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꼭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편두통에 좋은 운동은 대부분 유산소 운동이고, 이런 운동은 편두통의 유발 요인인 식이, 스트레스, 생리 등이 두통을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편두통의 역체를 상승시켜서 이전에는 두통을 일으킨 유발 요인이 있어도 두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같은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물질은 통증을 줄이고 항우울 효과가 있어서 편두통의 통증을 줄여줍니다. 운동은 체중 조절,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에도 작용을 하여 편두통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빠른 걷기, 조깅, 수영 혹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환자분에게 권유를 하면 대부분 몇 번 하다가 힘이 들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시면서 서서히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늘리고 이런 운동을 우리 삶의 루틴으로 만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운동의 시간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시는 것이 편두통 완화에 효과적이고, 이는 편두통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꼭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처음에는 저강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늘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생활 습관은 음식물 섭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이 두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 중에 하나는 음식물을 먹지 않아 혈당이 낮아지거나 혹은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뇌혈관의 수축 혹은 이완을 유발하고, 이런 경우에 혈관 주위의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어 편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음식을 조금씩 소량으로 자주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을 자주 안 먹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아침부터 조금이라도 꼭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며, 간혹 저녁을 많이 먹는 분도 계신데 이러한 가식 또한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심한 분은
밤 동안의 공복이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밤에 우유 한 잔 정도 혹은 조금의 견과류 같은 간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통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자신의 두통을 유발하는 식품이 어떤 건지 아실 거고 꼭 이걸 피해야 합니다. 두통을 잘 일으키는 식품에는 아민이 많이 포함된 치즈, 초콜릿, 와인, 바나나 등이 있고 MSG가 많이 포함된 인스턴트 식품, 아프라팜의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탄산음료와 디저트가 있습니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두통이 발생했다면 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술도 많이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커피의 경우에 직접 뇌혈관의 수축을 일으키고 이후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두통 유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편두통 환자의 경우에는 커피가 많이 마시고 싶어지는 경향이 심한데 커피는 꼭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술도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몇 시간 뒤에 편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후 다음날 숙취가 올 때 몸의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면서 편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술도 가능한 적게 마시는 게 편두통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술 중에서 가장 편두통을 많이 유발하는 건 레드와인이고 가장 적게 유발하는 술은 보드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정할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입니다. 아마 진료실에서 편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 유발 요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시는 게 스트레스이고 미국 두통협회에서도 약 5명 중에 4명의 편두통 환자의 유발 요인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학생들은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 젊은 직장인들은 직장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고 60대 이상의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특히 편두통을 치료받고 나서 잘 조절되다가 최근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서 두통이 발생하신 분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편두통이 유발되지만 아주 심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심한 편두통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직장 혹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보다 오히려 주말에 쉴 때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세로토닌과 같은 뇌 신경물질의 변화이며 특히 편두통을 가진 분들은 뇌와 뇌혈관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아주 취약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명상,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오늘은 만성 편두통 환자분 혹은 간혹 편두통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생활 습관 교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인 운동, 음식물 섭취,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편두통이 자주 있었는데 이 3가지를 잘 관리하면서 두통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의 효과는 제가 보장하니 꼭 이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뒤에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며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음식물 관리 등이 편두통 환자분에게 꼭 중요하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 중에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러한 점들을 관리하여 편두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